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금번 12, 16 규제로요. 종전에는 허용이 되었는데 1월 20일부터는 전세 대출이 금지되는 관련 주요 내용을 사례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고가주택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보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연장 시점엔 고가주택 보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주택이 아니었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제 고가주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실은 소득세법상 이제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 이제 서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위가격이 거의 9억 원에 육박하니까 이제 강북 지역도 이제 고가주택 9억짜리가 넘어가는 고가주택이 이제 뭐 많이 나올 거고요. 뭐 경기도 일대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원구에서요, 1주택을 가졌는데 그 당시 7억이었습니다. 그 7억 원을 가진 보유자 B씨가 2020년 3월 전세대출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아가지고 목동에 6억 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 3월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나 노원구 주택이 어떻게 되느냐? 9억 이상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비고가주택에서 이제 고가주택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종전에 기존에서는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대출 보증 이용 연장이 제한되었으나 이제 SGI라고 하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도 대출 연장이 가능했지만 2020년 1월 20일부터는 SGI에서도 대출 보증 연장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출 보증 연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자, 사례 두 번째입니다. 규제 시행 전, 그러니까 2020년 1월 20일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전세금 증액이 좀 필요해요. 이제 올려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파구 1주택 9억 원 보유 C가 2018년 9월에 전세대출 2억을 받아가지고 강남에 7억의 전세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임대인이 요구로 전세보증금 추가 납입이 필요하여 전세대출을 증액을 받고자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7억의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전세대출 2억을 받았잖아요. 순수한 자기 돈 5억이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 하니까 전세대출 증액을 받고자 할 때 종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년 11월 10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었지만 SGI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는 대출이 가능했는데 2020년 1월 20일 이후 소위 서울보증보험증권인 SGI에서도 대출보증 증액이 이용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입니다. 집주인 요구로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는 거니까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파구 1주택 9억 원 보유자가 D가 2018년 9월 전세대출 2억을 받아가지고 강남에서 지금 7억 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에 임대인이 자가 입주로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전셋집으로 지금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 같은 단지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할 때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존에는 대출이 가능했어요.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년 11월 11일부터는 대출 보증 이용이 제한되었지만 SGI에서는 대출 보증 이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20일 이후 SGI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출 보증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20일 기준 1주택 시가 15억 원 이하이고
2020년 4월 20일까지 전셋집 이사로 전세대출 증액 없이 보증을 재이용 시에는 외외적으로 1회 하나여 SGI를 통한 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그렇습니다. 다시요. 2020년 4월 20일까지 전셋집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다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때 전세대출 증액은 안 되는 거야. 증액 없이 보증 재이용 시 외회적으로 한 번에 걸쳐서 SGI를 통한 보증 이용이 허용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사례 네 번째입니다. 무주택 대출자가, 자, 주택이 없는 무주택 전세 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에 이제 고가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만기 시점에 이주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9세 무주택자 이 씨는 2020년 3월 전세대출 2억을 받아서 강남 지금 7억 원의 전세 거주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7억 원의 전세 사는데 지금 2억 대출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 이 사람이 이제 6월에 은퇴를 합니다. 지금 이 무주택자인데 은퇴를 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 일산에다가 9억 원 고가주택입니다. 역시 9억 원 넘어가면 고가주택이니까 5억 원 전세를 안고 9억짜리 샀어요. 구입 후 전세 만기인 2022년 3월에 맞추어 이제 입주할 계획인데, 입주하고자 할 때 기존입니다. 대출 회수 규제가 없었으므로 전세 만기까지는 대출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제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무주택자가 이제 고가주택을 사게 되면 전세 대출은 다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압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정부가 강력한 대출을 규제하고 있고요. 또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고 있지요.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 올해는 90%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에는 95%, 2020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면은 이제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갈수록 종부세는 많아지는데 사실 강남에 말이죠. 고가주택 20억, 25억, 30억짜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20억에서 25억 이런 주택을 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고 하나는 뭐 전세를 줬던 뭐 월세를 줬던 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올해 2020년도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지금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값은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세 대출까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또 이제 국회에서 종부세 세율이 통과가 되면은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전세 대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과연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주택 혹시 가지신 분들 중에 내 집값이 올라가면은 뭐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팔아야 돈을 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거 목적이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말이죠. 공시가격도 올라갈 게 아니겠어요? 재산세 많이 나오겠죠. 또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힘든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격을 잡아야 되고요. 너도 나도 말이죠. 또 불로소득을 위해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야 돼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말이죠.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홈리스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서울에 앞으로 10년 뒤에 크나큰 문제점이 야기될 겁니다. 그런 문제점 야기되는 거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의 홈리스, 집 없는 집값이 뭐 몇 년 사이에 2배로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막 길거리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서 말이죠. 길거리에서 똥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말이죠. 그 변을 치우는 사람들만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거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